안녕하세요, 응팔맨입니다. 엔화 투자를 하다 보면 엔화가 쌓이게 되는데요. 저도 현재 136만엔, 원화로 하면 1224만원어치 엔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증권사 계좌에 두면 아무 이자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배당을 받거나 매매 수익을 낼 수 있는 일본 상장 주식이나 채권 ETF가 없는지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일본 상장 미국 장기채 ETF인 2621에 투자하고 있고, 저도 150주 정도 투자 중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5% 이상 나게 되면서 해지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고, 실제로 지난 1년간 미국 상장 ETF인 TLT는 17.9% 하락했지만 2621은 24% 이상 하락하였습니다. 엔화 환율 상승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엔화로는 일본 자산을 사는 게 가장 좋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일본 자산으로는 일본 부동산도 있고 일본 주식도 있겠지만 한국에 있는 투자자인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역시 주식이 편하겠지요. 가장 기본적인 투자는 일본 니케이 지수 인덱스이겠지만 사실 미국도 아닌 일본 인덱스에 장기 투자하기로 결정하긴 쉽지 않습니다. 현재 많이 올라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본의 여러 주식을 알아보다가 일본 리츠 중 하나인 모리힐스 리츠를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저도 아직 투자 중인 상태가 아니며 앞으로도 투자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높으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영상을 보신 뒤 좀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시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모리힐스 리츠는 도쿄증권거래소 종목 코드 3234로 2013년 이래로 지난 10년간 주가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 배당률은 4.48%로 나와 있지만 이번에 3,352엔의 배당금은 일시적인 배당금 상승으로 현재 주가인 14만 1,300엔으로 다음 예상 배당금인 3,060엔과 3,070엔을 나누면 세전 4.33%, 세후 3.67%의 배당률을 보입니다. 모리힐스가 보유한 자산은 총 11개입니다. 파란색이 오피스 빌딩인데 총 8개, 노란색의 주거용 레지덴셜 빌딩 2개, 붉은색의 기타 용도 빌딩이 하나입니다. 주목할 점은 빌딩들의 입지인데요. 오피스 빌딩 8개 중 7개가 도쿄 미나토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거용 레지덴셜 빌딩도 2개 모두 미나토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빌딩 모두 도쿄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구글맵으로 본 빌딩들의 위치입니다. 여기서 잠깐 대신증권에서 2019년에 나온 리포트를 볼까 합니다. 도쿄 주요 5구의 오피스 시장에 관한 리포트인데요. 우리는 잘 모르는 도쿄 주요 5구의 오피스 시장 특성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리포트를 내주신 대신증권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쿄 주요 5구 중에서 지오다구 주오구 미나토구는 전통적 오피스 권역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나토구는 가장 큰 프라임 오피스를 보유하고 있고 외국계 기업들의 본사가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나토구에 위치한 IT 기업들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텐센트, 메타 등이 있네요. 주요 5구의 프라임 오피스는 공급되는 만큼 흡수도 잘 되고 있으며 2018년까지 임대료는 서서히 오르고 공실률은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구 측면에서도 일본 전체 인구는 감소 중이지만 도쿄도의 인구는 증가 추세입니다. 회사 IR 자료에서는 2014년까지 오사카 인구는 17% 감소 예정이나 도쿄 인구는 약간의 증가 추세를 보일 거라고 예상하네요. 실제 미나토구의 인구는 95년도의 14만 명에서 18년도 26만 명까지 증가하였고 일본 전체 대사관의 절반 이상이 미나토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8년 미나토구 일부 지역의 프라임 오피스 임대료는 점차 늘고 공실률은 1%에 가깝습니다. 모리힐스 리츠의 포트폴리오는 99% 프리미엄 자산이며 89%가 도쿄 미나토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89%가 오피스 빌딩이며 98% 이상이 3만 평방미터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PML은 0.9%로 나와 있는데 PML이란 프로버블 맥시멈 로스로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말합니다. 포트폴리오의 PML 평균이 0.9%입니다. 입주율은 2023년 9월 기준 99% 정도이며 포트폴리오의 90%가량을 차지하는 오피스 부문은 99.5%입니다. 올해 초부터의 자료인데 거의 비슷한 양상입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그래프입니다. 1년간 큰 차이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배당금은 이번 반기에 일시적으로 높아졌지만 다음 반기부터 다시 원래의 증가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고 총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46% 정도입니다. 다만 46%는 장부에 기록된 장부가 기준이고 자산들의 현재가 기준 LTV는 36.9%로 계산되네요. 현재 일본의 기준금리가
1% 미만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갈 경우 리츠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요. 각 반기별 만기되는 부채의 규모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하나의 막대가 6개월을 나타내고 숫자는 10억엔 단위입니다. 즉 35반기에 만기되는 부채는 63억엔으로 환율 900원으로 계산 시 567억 원 정도 되겠네요. 개별 부채의 일부인데 이자율이 보통 0.5%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가 올라서 부채이자가 오른다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지요. 2010년 이후 도쿄 상장 리츠 인덱스와 모리힐스 리츠의 주가 변동폭입니다. 리츠 인덱스에 비해 몇 배 더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배당금은 2010년 이후 지속 상승 중입니다. 정리해보면 모리힐스 리츠는 도쿄 미나토구 소재 오피스 빌딩에 주로 투자하고 현재 11개의 자산을 보유 중입니다. 미나토구는 주요 IT 기업과 대사관이 많으며 장부 가격 LTV는 46%이며 현재 배당률은 4.3%입니다. 현재 일본 기준금리는 1% 미만에 가까운데 기준금리가 오른다면 주가 하락과 배당금 하락의 가능성이 있으며 제 생각엔 잠시 보유하다가 가격이 오르면 판다는 생각보다는 여유자금으로 현재 낮아진 엔화 환율로 환전해서 도쿄 중심지의 오피스 빌딩 자산을 소유하며 오랜 기간 엔화 배당을 받겠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투자 전에 충분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고 모든 투자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